구독해 주실 거죠? 아, 몰라.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국정화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한국사 국정화, 국정화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자, 1번 찬성, 2번 반대. 요것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 시작을 할 겁니다. 방송에 보이게 하고 투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가 진행 중이고, 제가 방송이 끝날 무렵에 이 투표 상황을 볼 겁니다. 방송 2시간 하고 끝날 쯤에 봐서 뭐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우리 국민 모두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 국정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발행 유형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가 있고 인정도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종류 3가지예요. 국정도서, 지금 국정하겠다는 이 국정도서는 제가 한국사 배울 때는 국정도서였습니다. 국사책이 한 종류였어요. 교학사, 금성, 뭐 지학사 이런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사편차위원회, 줄여서 국편에서 만든 국정도서 하나였어요. 저 때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뀌었죠. 검정으로. 자, 국정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교과용 도서제를 제작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서 한 종류로 만드는 겁니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육용 도서 딱 하나. 약간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교과라는 건 뭐냐면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만큼 돈이 좀 적게 든다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검정도서는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 지금 보면 한국사가 지학사도 있고 교학사도 있고 금성도 있고 비유와 상징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를 간단히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리면 기존에는 잠시만요.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다양했어요. 한국사가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정이었죠. 검정이면 이제 민간이 교과용 도서를 이제 출판사에서 만들어요. 교과서 출판사에서. 그러면 국가나 공익적 기관이 마련해준 기준에 따라, 국가의 기준에 따라 검정을 받아서 심사를 받고 교과서로 만드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지금까지는 검정이었죠. 마지막 인정 도서는 뭐냐면 요즘에 국정화 가지고 하도 막 이래저래 말이 많고 하니까 만약에 국정화를 한다면 인정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막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로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정교조나 다른 이제 사학계 쪽에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정도서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도서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정한 후 검정은 아니고 그냥 인정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지금은 이제 보충 자료라던가 이게 만화로 만든 한국사나 근현대사 뭐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쪽에 지금 교과서 보여드렸더니 맨 왼쪽 걸로 공부했다. 뭐, 요거 많이 써요. 그쵸? 요거. 맨 앞에 있는 한국사. 금성 교과서 것도 많이 쓰고, 교학서 것도 많이 쓰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학교별로 틀립니다. 저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 했을 때도 애들 교과서가 틀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이 검정 교과서를 왜 이렇게 갑자기 국정화로 바꾸면서 많은 분들이 싸우고 지금 막 1인 시위하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럼 교과서 발행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자, 검정 인정 자유 발행제를 모두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었죠.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여기다 들어갑니다. 국정 검정 동시에 쓰는 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국정 인정 같이 인정하는 건 러시아, 싱가포르. 국정만 인정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이에요. 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즉 북한은 일단 막 공산주의 막 회귀화를 위해서 이렇게 국정화를 한 것일 거고 역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세뇌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일 거고
베트남도 공산화 영향을 받았죠. 지금 많이 자유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산주의에 영향이 있는 나라고. 스리랑카, 몽골, 잘 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후진국이란 말을 좀 쓰면 안 돼요.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국정화만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세계적인 분위기가 검정과 인정을 같이 자유 발행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왜 굳이 국정화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역사학자들은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의도,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유는 이거예요. 일반 특히 교학사에서도 문제가 좀 생겼고 제일 많이 비판한 곳이 좀 금성 교과서입니다. 금성 교과서에서 너무 좀 좌파적인 성향이 강하다. 무슨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북한은 어느 정도 좀 미화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좀 틀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요걸 보여드릴게요. 새누리당에서도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그 현수막을 내린 게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이거를 현수막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체 사상이 도대체 뭐냐면 주체 사상은 그런 김일성의 그런 주체 사상, 그런 북한의 그런 세뇌적인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교과서에서 진짜 이런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럼 이 교과서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은요, 실제 주체 사상 교과서를 그나마 좀 많이 나온 금성 거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자,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교과서 하나하나를 다 찾아봤을 때, 보세요.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살펴보니까 여당의 주장대로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그 주체 사상은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이 실제 교과서에서 퍼온 건데 195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통치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으나 이후 주체 사상이 조선 노동당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그러나 주체 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좀 왜곡된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주체 사상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학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가장 문제 있다고 지목한 이런 진보적이라는 이 금성 교과서에서도 분명히 비판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주체 사상을 배우는 건 맞지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의 내용 자체를 아이들이 세뇌당한 그런 교과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살펴보니까 주체 사상에 대한 내용은 몇 줄 써 있는데 그럼 무비판적으로 긍정적으로 배운 건 없어요. 이제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정부를 수립했다라던가 국가를 수립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 정부라고 했는데 북한은 국가라고 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부분을 교과서를 좀 바꾸면 어떨까? 금성이 그것에 대해서 막 고소를 하고 서로 막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아쉽고요. 오늘은 좀 채팅창을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업이나 내용을 얘기하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정말 전반적인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국정을 했을 때 장점. 국정을 했을 때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과서가 있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써 있고 너무 헷갈려요. 이런 부분. 학생들이 약간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화 교과서를 하게 되면 국가가 뭔가 수정을 할 때 무슨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할 때 훨씬 더 편하죠. 국가가 바로바로 수정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재간행하고 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리고 또 국정화의 장점이라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 국가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서에 그런 돈이 예를 들어서 5-6배 들 수 있는 거를 한 교과서로 경제적인 좋은 점도 있어요. 또 국정화에 찬성하시는 분은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건 토론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까는 것 같은데 토론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토론이지요. 제 의견을 물어보시니까요. 예. 저는 지금 최대한, 제 의견을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워낙 반대 입장이니까 찬성 의견도 채팅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하시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박할 건 반박할게요. 좌편향 교과서는 고쳐야지. 물론 저도 너무 좌편향되어 있고, 뭐 아무튼 북한을 미화한다던가 그런 거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죠. 금성 교과서에서 약간 좀 그렇게 썼던 거는 충분히 바꾸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 건들지 않을 정도의 국정화라면 상관없는데 100% 뒤집어질 만한 내용이 실린다면 혼란만 야기할 듯.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지금 만약에 국정화 교과서 나오면은 그것에 대한 얼마나 또 비판 끊임없는 싸움이 또 계속 이뤄지겠죠. 국정화로 정치권을 편가르면 중도층이 회의감을 느껴 투표를 포기한답니다. 그럼 고정층이 많은 새누리당에 유리하죠. 아까 지금 이 국정화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그런 투표에 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 뭐 그런 약간 음모론을 제시를 하셨어요. 역사엔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한 관점을 정해서 그걸 올바른 관점이라 그러고 그 관점을 가지고 나라에서 똑같이 교육을 시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역사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에 따라 여러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제가 따로 안 땄나? 이 부분 되게 감동받았어요. 국정화에 이제 반대하는 부분 중에 이화여대 역사학 관련 교수분이 성명서를 냈는데 역사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학문이 아니다. 사실이 있으면 쓰고 지도자의 공과 가실은 엄정하게 평가한다. 이것이 사관의 정신이고 사마천이 궁영의 치욕을 당하면서 세운 기초이다. 그러니까 역사학은 진짜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 말이 저는 되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채팅창 이대에서는 좀 최근에 좀 극단적인 잠시만요. 좀 지우려고요. 극단적인 좀 시위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방 채팅창에 와서 뭐 이대에서 이 시대의 용기를 봤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대 시위 현장 제가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이대에서 그 방문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 방문에 반대하여 행사장이 이대 대강당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는 이대생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좀 행동에 나서는 거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대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입니다. 공산주의가 따로 없다. 친일미화 모두 다 국정교과서로 역사전쟁 최고존엄 빠더 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장 입장은 뭔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죠. 근데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반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파는 무조건 찬성이고 좌파는 반대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새누리당이고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병도 사학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하고 많이 존경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과연 이병도 교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병대 교수도 1962년에 국정교과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민정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획일적 교육은 전 시대적 방식으로 뭔가 좀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출판사의 이익만을 옹호할 수가 있고 몇몇 편찬자의 견해만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병도 교수도 말을 했습니다. 이병도 교수, 서울대 그 이병도 교수의 그런 라인은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친일적인 성향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우파적인 대표적인 사학자인데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요거는 사실 정말 그런 정치적인 걸 벗어나서 정말 역사라는 게 무엇인가, 역사 교과서가 다양한 것과 하나인 것이 그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뭐 찬성하면은 무조건 뭐 우파고 반대하면은 무조건 좌파고 이거는 너무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엔티포스님이 생각하시는 국정화의 장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군의 양민 학살 만행은 축소하고 미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만 강조하는데 이런 교과서를 배우고 싶습니까? 아, 그 교과서 금성 교과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부 교과서잖아요. 그 부분을 수정해서는 안 될까요? 이로이스님? 수정하고 국정화를 굳이 추천,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지. 하나님 교과서 개정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정리한 중, 아, 그거 전 지금 대한 교과서 보여드린 겁니다. 237님이 뉴라이트 제가 교과서를 보여드렸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를 칭찬을 했고 잘 쓰여졌다고 했는데 거기서 문제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뉴라이트에서 쓴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쓰신 거예요. 교과서 포럼이라고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이것을 출판한 곳은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99에서 출판한 대한교과서입니다. 지금 뭐 국정화된 교과서가 이렇게 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뉴라이트적인 사관이 앞으로의 교과서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는 거죠. 평범한 게 좋아님은 역사의 의미가 과거를 기록한 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읽으려고 하는데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1, 2가 나눠 있는 것처럼 기준점을 정하고 그전은 국정화, 그 이유는 여러 출판사. 평범한 게 좋아님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국정화에 찬성적인 의견 얘기하시는 분 채팅창 오는 대로 제가 좀 기억하고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렇게 찬성 반대가 너무 많은데도 반대가 많은데도 결국 국정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근대 태동기까지 일제강점기 전 근대 태동기까지만 국정화로 하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한국사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은 근현대사는 검정으로 지금처럼 검정으로 하라고. 왜냐하면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부분 그리고 한국전쟁 부분 유신체제 부분이 속해 있는 부분 근현대사는 그것은 검정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근현대사를 자꾸 축소한다고 하는데 뭐 독립운동 부분을 뺀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말도 안 돼요. 저는 학생들이 고대사도 중요하지만 근현대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역사고 정말 중요하고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근현대사 배울 부분 되면은 겨울방학 막 다가오고 선생님들이 대충대충 하거나 시험 범위에 안 넣는 선생님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근현대사도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역사고 한국사만 필수로 할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도 정말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근현대사를 모르냐면 심지어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게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 현실이에요. 북침하고 남침을 헷갈려해요. 남침이라고 말한 아이가 54.3%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북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6.25 전쟁, 한국전쟁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제 6.25 특집으로 6월 25일에 방송을 할 때도 계속 북침이라고 주장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똥침에 비유해가지고 너의 손이 네 똥꼬를 침략했어. 손침이야? 똥침이야? 침략당한 사람이 누구야?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우라고. 남침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자꾸 이거를 헷갈릴 정도로 그만큼 근현대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못했다는 부분이죠. 북침 남침을 한문으로 만든 게 그렇죠. 남한이 침입했니 북한이 침입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죠.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이 근현대사에는 나와요. 이게 북한의 남침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닐까요? 헷갈리는 것 자체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근현대사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보셨어요? 그리고 이과로 가게 되면은 아예 공부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지금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공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교육과정이라는 저는 그 소리죠. 저는 최종학력에 대학 나왔고요. 전공이 역사교육과입니다. 근데 뭐 찬성 반대 이런 얘기를 할 때 최종학력을 굳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 어느 뭐 대학원에 나와야지만 뭐 국정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력으로 이렇게 태클을 거시면은 뭐 예. 어쨌든
교사 자격증도 있고 뭐 사범대 나왔으니까 제가 역사를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사람이고 강사였고 역사 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워낙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뭐 이거 지금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걸 하고 싶겠어요? 근데 막 채팅창에서 한나님 1인 시위를 해주세요.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하도 이러시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는 그 부분을 듣고 싶어요. 만약에 국정화에 대한 찬성하는 그 의견, 좌파 우파의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 많아요. 좌파 우파의 기준이 뭔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파는 새누리당 쪽이라고 하고 있고 좌파는 이제 새정연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파는 약간 보수로 보는 경향이 있고 좌파는 진보로 보는 경향이 있고 우파는 좀 현상 유지 뭐 그런 거. 근데 또 보수와 진보를 또 좌우로 나누기에도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약간 프레임에 갇히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너무 딱 나누기에는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매번 무슨 법을 개정한다니 뭘 고친다니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파적인 거죠? 보수다, 진보다 하는데 법을 막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면 보수다, 보수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법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 자체에서 보수, 진보로 나누는 거 아닐까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먼 토로님, 난 반대니까 이해시켜 달라는 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찬성 의견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찬성 의견은 국정화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국가가 수정하기 편한 거, 그리고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약간 좌편향되어 있는 교과서를 수정해서 학생들이 뭐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게 한다. 뭐 그런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또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찬성의 의견을 말씀을 하세요. 한나님 국정화는 그냥 딱 북한 수준으로 가는 첫 단계 단추예요. 이번엔 반대하시는 분 의견이고요. 예. 저는 찬성입니다. 이런 것으로 국론을 분열하는 것보다는 국정교과서의 집필과 검정 제도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정교과서를 제대로 쓰는 데 집중하자. 그래서 찬성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대하는 의견 부분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한번 그렇게 국정화가 이제 확실히 되면 과연 그 교과서가 제대로 쓰여질지 그걸 걱정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미 지금 고시가 났죠. 그 학점 고시 난 그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현재 국정화가 이제 확정 고시 났고 친일 독재 미화 절대 없을 것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중립적으로 쓴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근데 한번 이제 국가가 정해진 이런 부분을 교과서가 만약에 국정화 교과서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것을 다시 고치는데 또 그만큼 적어도 2년 정도가 걸리고 이 고치는 게 쉬울 것이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솔직히 국정화한다고 해서 좌편향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제가 찬성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검정 교과서에 너무 잘못된 표기의 단어들이 많아서 교체해야 된다는 이유. 지금 교과서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국정화가 이렇게 대두됐다. 이렇게 찬성하신 분들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이미 지금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결이 되겠나? 우리가 뭐 한다고 국가가 뭐 눈 하나 깜짝하겠냐? 어차피 이렇게 되면 검정이나 그런 부분 우리가 제대로 감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는 재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다시 말이 바뀌었으니까 말 바꾼 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겠어요. 왜냐면 친일 미화 이런 거 없을 거다. 뭐 유신체제의 미화 이런 거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또 말이 바뀌면 어떡하나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요. 잘못된 교과서를 검정해줬다면 교육부가 잘못한 거고 일개 출판사에서 우긴다고 정무견 교육부가 고개 숙이고 들어주나? 지금 잘못된 교과서 검정한 것도 일단 교육부의 문제다. 지금 이렇게 된 교과서도 결국
그것을 검정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그것도 좀 일리 있는 말인 것 같네요. 저도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게. 그걸 왜 검정을 해줬을까? 그때는 검정이 됐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그래서 계속해서 뭐 바꾸라고 금성교과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바꾸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국정화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이유는 한국의 건국과 그에 대한 정체성 확립 때문입니다. 지금 교과서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택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항일 노선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교과서의 다양성이라고 말하시는데 8종을 한꺼번에 공부합니까? 그중 한 개를 채택해서 공부할 텐데 왜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측면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건 단점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의 다양한 해석 때문에 다양성을 좀 주장하는 게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직접 학생들은 한 개만 채택해서 공부하는데 왜 다양성을 운운하냐? 한 개를 채택해서 공부해도 다른 교과서 볼 수가 있으니까. 검정 교과서가 8개가 있으면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른 교과서도 사서 봐요. 그리고 요거랑 요렇게 다르게 되어 있네.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네. 추가로 공부할 수 있고 한국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나 뭐 공무원 한국사 공부할 때도 그 8종의 교과서를 어느 정도 다 비교하면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양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양성은 필요 없어요. 다 커서 여러 관점을 보면 되는 거지. 학생들에게 다양성은 필요 없다. 그 부분은 저는 좀 인정할 수 없는데요. 학생들도 역사에 대해서 좀 이게 다 공부를 할 때 다양한 역사를 비교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무조건 획일적인 걸 공부해야 되는 그런 모든 학생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저는 16, 10대들도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을 본인이 좀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학생들의 너무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을 너무 좀 뭐랄까 비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한나님 독립운동사 기술된 게 좌익단체 분량이 많고 시험도 조선의용대와 같은 좌파단체에서 많이 자주 나옵니다. 우파단체는 아무래도 애국개몽운동부터 해가지고 뭐 우파단체 활동이 아무래도 우파단체 활동이 나중에 친일적인 경향을 끼쳤기 때문에 친일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사 편수회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실버님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래서 의외로 국정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좀 수긍이 가고요. 어느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 것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근데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국정화에 대해서 무조건 싫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국정화에 대해서 제일 불안해 보이는 부분을 그냥 저는 사회적 용어로 그냥 좀 약간 비약이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원형 과목 파노티콘의 예를 들어서 가운데서 감시하기 편하기 위해서 원형 과목에서 한쪽에서 모두 다 불을 끄고 가운데만 밝게 해서 한 곳에서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있는 과목을 뜻한다고 원형 과목이라고 있는데 정부가 뭔가 우리를 모두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약간 좀 세뇌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게 교육이고 그런 부분에서 근현대사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정치적인 성향을 안 띌 수가 없기 때문에 근현대사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좀 세뇌를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국가가 좀 이런 좀 우리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약간 빅브라더 같은 이거는 옛날에 이제 1984년에 나온 1984년에는 그 소설에 나온 빅브라더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정부가 뭐 정부와 사회 정보망을 통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렇게 좀 권력으로 이렇게 절대 권력으로 이제 이런 국민들을 모두 다 이렇게 감시하고 막 그런 통제하는 그런 빅브라더 체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국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론님의 주장은 지금 중요한 문제는 국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과 이념,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 어딨어? 이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어떤 국사 선생님은 교과서 내용이 틀리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과 이념을 주입시키고, 이 부분은 국정과랑 다른 문제죠. 교과서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못됐고 사실 근현대사적으로 이 부분은 이래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은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선생님은 개인의 또 역량이고 그건 국가가 하나하나 할 수 없어요. 저도 만약에 학원 강사를 하면서 저도 저의 의견을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입당하지 않고 학생들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지만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그거는 국가가 어떻게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녹취해가지고 요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수업해라 이것도 역시 획일화되는 거고 또 인권에 대해서 또 이제 간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선생님의 역량이에요. 지금 이념의 문제보다는 개개인의 자유를 제재하는 교과서 통합이 과연 이번만일까요? 다음 권력자들은 이 사례를 보고 계속 보기 좋은 명분으로 다른 것들을 바꿀 겁니다. 사람을 왜 그리 신뢰하시는지요? 이분은 이제 반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수긍이 가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비둔다면 또 다른 명분으로 요게 문제가 있다. 추진할 것이다. 근데 이번에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이런 모습이 좀 너무 좀 심하게 추진하는 부분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우리가 모르는 교과서적인 그런 물론 여러분들이 설명하신 특정 교과서의 그런 문제점 좌편향적인 부분, 북한을 미화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그러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국정화를 해야 되고 국정화의 지필지는 지금 정해진 부분들도 거의 다 약간 식민사학적인 부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국정화를 할 때 그 지필진들을 지금 뽑고 교과서를 만드는데도 또 엄청난 국가의 세금이 들거든요.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걸 굳이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정신없어 싸우고 있는 이 뒤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너무 선동인가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쭉 봤습니다. 생각보다 찬성의 의견이 또 많고 반대 의견도 많고 거의 진짜 쟁쟁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말 사회적 쟁점처럼 쟁쟁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투표 의견을 이따가 8시 반에 6분 뒤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걱정으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최몽룡 교수는 성추행 때문에 빼라는 단어 때문에 아웃된 건 아시죠? 최몽룡 교수의 그 성추행 내용은 뭐였냐면 여기저랑 술 마시다가 사랑이 끝났음을 표현하는 가장 짧은 단어가 뭔지 알아? 사랑이 끝났다. 사랑이 끝났다. 그냥 나이 드신 어른들 원래 좀 이렇게 수먹으면 하는 농담이긴 한데 이제 그게 여기자만 있었는데 그런 걸 해서 이제 성추행이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건데 그게 그것 때문에 빼란 그 단어 때문에 어쨌든 명예가 실추되고 이제 지필진에서 사퇴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은 이제 사퇴했고 지금 남은 분은 이제 김정배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옛날에 국정화에 연구진으로 있을 때 독재 군사정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더욱이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제5공화국 바로 유신체제를 엄청나게 미화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국정화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되게 옛날 교과서거든요. 이게 몇 년대 교과서냐면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데 되게 옛날 교과서인데 이 옛날로
거의 이제 막 이게 한 80년대, 90년대 교과서예요. 8, 90년대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너무 우편한 교과서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좀 본인이 우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두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교과서 그 앞에도 유신체제에 대한 약간 미화도 있어요. 요거 그냥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필진인 김정배 교수가 쓴 이런 부분이 50을 이렇게 미화하고 그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런 너무 단점에 대한 발언이 없다라는 거. 옛날 독재로 돌아갔던 싶은 애들이 되게 많다고. 아, 근데 요즘 애들이 생각보다 정말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찬양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한 행동이 그냥 멋진가요?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만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경제 발전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뽀호지님 사회자 중립 안 지킴? 저 처음부터 중립 지킬 생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의견을 계속 표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국정화가 심히 염려돼요. 그래서 저는 반대고, 만약에 어쩌서지 된다면 한국사만 국정화, 근현대사는 검정으로 풀어달라.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원래 국정화였다가 다시 풀렸다가 이제 국정화 한다는데 왜 그땐 얘기 없었는데 지금 화두 되는 거임? 아니죠. 계속 국정화였잖아요. 그전에는 검정이 아니었다가. 근데 풀었잖아요. 국정화의 문제점이 이제 발견되니까 국정화 교과서가 이런 부분이 너무 획일적이다, 문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계화적인 흐름에 맞춰서 역사의 다양한 해석, 뭐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를 접해야 된다. 뭐 이래서 역사 교과서는 국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정화해서 다 풀어놨는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계속 쭉 국정화였고, 그때 교과서는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약간 좀 잘못된 부분도 꽤 많았습니다. 아, 제가 반대로 마이크 잡고 떠들어서 반대를 했다? 제가 선동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뇌가 없나요? 제가 막 선동한다고 무조건 그래 반대 이건가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단순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반대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한나님이 반대니까 나도 반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제가 반대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성의 의견도 하나하나씩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너무 우기는 거다. 학부 출신이 무슨 역사학자로 된 마냥. 저 역사학자처럼 말한 적 없는데요, 헤이조님. 저도 부족한 거는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 의견 받아가면서 그 부분을 제가 몰랐으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합니다. 사람은요, 교수든 역사학자든 누구든 평생 공부해야 돼요. 역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해석이 바뀌고, 심지어 이번에 사도세자에 대한 그런 영화가 나왔잖아요. 사도에 대한 그런 해석, 사도세자에 대한 해석도 제가 저번 주에 한 것처럼 과연 정말 당쟁의 희생양인지, 군인들, 나인들 100명을 죽인 사이코패스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계속 토론하고 있고 계속 사료를 공부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없었던 그런 유물이나 그런 문화재들이 생겼을 때 다시 또 역사는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조건 맞아, 뭐 나는 뭐 내 말을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린 거예요. 어쨌든 반대 의견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라던가, 여러 가지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지 않은가. 찬성이신 분들도 한 번 더 반대 의견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열린 마인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대이신 분도 찬성이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 이 부분은 맞다고 쳐, 근데 이 부분은 아니다, 서로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반대해라, 뭐 무조건 찬성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 좀 중립을 지키고 싶긴 한데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국정화에 저는 좀 찬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애초에 토론을 하자곤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한나님의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국정화가 우리가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더라도 지금 어쨌든 확정 고시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시행이 된다면 그 집필진들이 누구로 집필되는지 이제 국가에서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공개를 하고 그 집필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제대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국정화의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보고 역사적인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정치적 색깔 나눔이네요. 자, 어쨌든 참 힘드네요. 이런 진짜 너무 사회적 이슈고 너무 쟁점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제 의견은 반대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적당히 그냥 꼭 보여드릴 내용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사들도 좀 보시면서 이게 좀 우리나라의 문제는 저는 마지막 이걸로 마무리 짓게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냄비 근성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국정화 교과서 목매고 매일같이 맨날 검색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다가 국정화 교과서 만약에 이제 2017년에 나와요. 앞으로 2년 뒤죠. 2년 뒤면 또 극대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지. 국정화 교과서 나왔어? 아 그래? 잘 몰랐는데. 그때는 또 관심이 시들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에 이런 열정을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2년 뒤에도 2년 뒤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순간에 그런 막 집중 그러다가 나중에 또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버려야 된다고요. 꾸준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아지신 분들은 꼭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투표로 의견을 표출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투표 날짜에 투표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육 과정에 이번에 한국사에서 고쳐질 게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부분에서 막 경술국치라고 좀 쓰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바뀌어야 될 용어들이 참 많은데 그런 용어들도 이번 국정화 교과서에 많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역사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대로 된 토론을 하려고 해도 너무 좌우로 나누는 흑백 논리 때문에 좀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고 이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발언권을 이렇게 주고 제가 좀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공중파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개인 의견을 표출한 거고 채팅창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 읽지 못해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채팅창 보니까 정말 그래도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의견 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뿌듯하네요.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좀 머리 좀 식히고 열 좀 식히고 좀 쉬었다가 밥 좀 먹고 이따가 생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